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데, 내가 부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, 아니면 가난한 그 삶을 살기 위한 가난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지 돼요.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두 갈래의 그 길에 서 있게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은 부자의 길로 가고 나머지는 가난한 길로 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갈래의 그 길이 있는데, 내가 부자의 길로 가고 싶다고 해서 부자의 길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, 부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춰야지 되는데, 이 첫 번째로는 그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. 그래서 그 멘토에 의해서 내가 운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, 두 번째로는 내가 사업을 해야지 되고, 그 사업은 반드시 부동산 개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돼요. 아무 사업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사업과 연계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고, 세 번째로는 그 음양을 공부를 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운을 받아가면서 내가 그 운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가야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이 경제적 활동을 16시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경제 활동을 16시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의 길로 가기도 하고 가난한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원심을 가지고 내가 가야지 된다는 거죠. 욕심으로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길로 가게 되는 거고, 내가 원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자의 길로 자동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내가 무정한 세월을 보내느냐 유정한 세월을 보내느냐,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작용을 하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먼저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, 그러면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가난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.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, 엄청나게 그 삶 자체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, 또 말년으로 갈수록 더더욱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말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, 내가 힘들게 산다라는 거는 내 자식 또한 굉장히 힘들게 산다라는 거죠. 내가 예를 들어 의식주 안정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가난한 길로 가는데, 내가 말년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식이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고, 내가 그렇게 가난한 길로 갔어도 내 자식이 잘 돼서 나에게 그 부양을 하게 되면 나는 그러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데,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나도 힘들고 그 자식도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런데 내가 부자의 그 길로 가겠다, 가난한 그 길로 가겠다,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두 개의 그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겠다,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. 다 부자의 길로 가려고 해요. 선택을 하라 그러면 부자의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. 또 내가 부자의 길로 가는지 가난한 길로 가는지 그거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분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.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죠. 그래서 그 부정한 세월을 보냄으로써 말년이 되면 굉장히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모든 사람은 부자의 길로 가려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부자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, 자기 스스로가 그래
내가 내 인생 한번 펼쳐보자. 내가 부자로 한번 가게했다. 부자의 길로 한번 가서 내가 보란듯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고, 생각은 생각으로 또 끝내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특히 부자가 되기 이전 단계 의식주 안정만 내가 추구를 한다. 의식주 안정이라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의식주 안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?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5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돼. 그러면 내가 의식주 안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생각하지 말고 이 5가지의 조건을 먼저 갖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 5가지의 조건을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식주 안정이 돼요. 근데 이 5가지가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식주 안정은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어 하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런데 나는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? 이 5가지의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5가지의 조건만 갖추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의식주가 안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.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독용 철학을 공부하거나 이제 따로 그 특별 그 과외를 받거나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제자반에 들어와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당연히 알아요. 그래서 그 당연한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5가지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죠. 5가지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거고, 자기가 이 5가지 조건을 갖추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 사람은 절대 의식주 안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잠시 어떻게 그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것이 그 5가지의 조건의 그 위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내가 의식주 안정을 열심히 이렇게 해서 안정화시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이 이 5가지 조건만 갖추게 되면 의식주 안정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. 그래서 이 5가지의 조건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무정한 세월을 보내느냐, 유정한 세월을 보내느냐. 그래서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서 좀 깨달아야지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잘 될 거라는 그 막연한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고 고난의 길을 걷고 고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, 굳이 의식주 안정을 통해서 내가 의식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 없이 5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 사람은 의식주 안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, 그것이 지름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.